안녕하세요. 부담파파입니다. 오늘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종목을 사자 더 좀 비좋은 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크게 각광을 받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현재 주가는 그때 최고점 당시 대비해서 약 33% 수준밖에 되지 않는 많은 하락을 보였던 종목이라서 한번 재무 상태와 매출의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현재 위치가 정말 저평가인지 아니면 적정평가인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더존비전의 사업 분야입니다. 더존비전은 기본적으로 기업체에게 프로그램이나 어떤 클라우드 등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은 소규모 기업부터 중소, 중견, 그리고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롯데정보통신이나 삼성 SDS, 하나 ICT 같이 대기업 그룹사 내에서 운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소규모 영세 기업들이 주요 고객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존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외화고나 ERP 등의 이제 주요 프로그램 쪽으로 약 6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클라우드 사업에서 약 18%, 그리고 기타 나머지에서 약 22%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됐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존비전은 보시면 현금성 자산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이제 현금성 자산의 440억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의 1150억 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타 금융자산의 상세 내용을 보면 대다수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은행 예금에 맡겨져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금융자산이 약 800억 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 잉여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OE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 21년도에는 대주주를 포함한 그 자사주를 많이 처분을 해서 자본금이 600억 이상 늘어난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저는 자사주 처분을 좋게 인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의 리스크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중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계정이 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2,500억 원인데요. 이 금액은 올해 8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3년짜리 차입금입니다. 이 금액은 19년도에 더존비전이 부영건설로부터 이제 본사 건물을 매입할 때 당시 발생시킨 차입금이고, 이 금액은 이 토지는 그 사업보고서 내에 그런 투자부동산의 계정에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2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까지 이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 평가된 금액을 비교해보면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기존 가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짐에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 차입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 약 78%로 계산이 되지만 요 2,500억 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약 부채 비율은 31.4%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재무 구조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최근 3년도 매출 분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출 원가나 영업이익률 그리고 당기순이익률이 매년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업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벽에 부딪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존 비즈원 같은 경우는 기존 계약된 어떠한 사업을 계약 기간으로 계약된 부분을 이제 매월 이제 매출로 인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8월 12일 종가 33,75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1조 254억 원, 코스피 223이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544억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PER은 약 18배 수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는 이게 주가 흐름,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으로 약 1년 동안의 일봉을 보시면 1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지금 약 33,750원입니다. 꾸준히 1년 동안 빠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크게 이제 매수 신호가 보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 구간 6월 중순 정도 있었었는데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뒤에 큰 매도 신호 없이 다시 빠져나오다가 7월 말에 큰 장대 음봉과 거래량을 실으면서 매도 신호가 한번 나온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지속해서 그냥 현재 주가를 3만원에서 그러니까 3만원 초반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약 10년치의 이제 주가 흐름을 주봉으로 보시면 크게 이제 요 선인데 어찌 보면 27년도에 돌파한 어떤 가격대 이후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더존비존이라는 회사가 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많이 빠졌죠. 어떤 반등의 신호조차 보이지 못하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요게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요 구간이 코로나 시대의 그 언택트 시대, 그다음 비대면을 이제 중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큰 상승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존 비전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와 그다음 매출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 그다음에 기타 어떤 현금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인데요. 재무 상태는 아주 좋고 또 더존 비전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국내 경제사는 없습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도와 21년도 10만 원을 넘는 그런 주가는 시가총액이 그때 당시에 이제 단순 계산하면 3조 원대가 되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각광을 받는 시점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3천억 원대의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조 원을 인정받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낮지 않은 밸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추천도 아니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최선의 정보 제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과매도권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공부 자료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